독 읽는 거죠.에 대한 기본, 서다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도 있고, 또는 좀 도끼를 품고 기본을 제대로 공부한다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좀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봤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겁니다. 기본기, 철저한 기본기. 기본을 강조한다고 해서 만만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이 수업의 핵심은 사고력이에요.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박가원입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대비 독서 강좌 안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명은 독기본서예요. 독 읽는 거죠.에 대한 기본, 서다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도 있고, 또는 좀 도끼를 품고 기본을 제대로 공부한다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좀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봤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겁니다. 기본기, 철저한 기본기. 많은 학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가요. 그러다가 9월 달쯤 되면 뭘 느끼냐? 내가 기본이 없구나. 그걸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너무 늦었죠. 아예 시작하는 단계부터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지겠다고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9월달, 10월달에 1년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지 않거든.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되거든.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본기 위주로 공부할 건데, 이 강좌를 만들 때 이제 제가 했던 고민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2025학년도까지 치러진 상황에서 필요한 독서 강의가 뭐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거냐? 아니면 새로워져야 되느냐? 또 실제로 학생의 독해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 세 가지를 고민해서 만든 게 얘네들이에요. 독해 공부의 시작이라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만만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이 수업의 핵심은 사고력이에요.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 정보가 그냥 단순 정보의 나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매우 추상적인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때 필요한 게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글에 너무 빨려 들어가지 말고 글 속에 담겨 있는 정보들을 결합해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느냐. 무슨 숨은 그림 찾기처럼 지문에서 뭐를 이렇게 막 찾아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읽으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출제될 수 있겠다. 이런 능력을 길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작 단원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울 겁니다. 해결의 변증법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현장 수업에서 이미 진행했는데 다들 뻗더라고. 근데 얻어갈 건 확실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 중에 여러분의 사고력은 증진될 겁니다.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은 학생과 좀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이 막 생각하게 제가 만들어야 돼요. 수업 중에 이거 이런 뜻이야? 이거 이런 뜻이야?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거 출제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 문장과 이 문장을 결합하면 무슨 의미가 나올까? 생각해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한 거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봐.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라고 집요하게 강요할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당연히 생각하는 게 사고력이니까 사고력이 발달할 수가 없죠.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문의 구조가 보이는 독해 6가지 원리인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구조 독해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조 독해냐? 그냥 읽고 그냥 푸냐? 뭐 이런 제일 쓸데없는 논쟁이 이런 거예요. 뭐 지문부터 볼 거냐, 문제부터 볼 거냐.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럼 구조 독해를 할 거냐, 그냥 읽고 그냥 풀 거냐.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겁니다. 그냥 읽고 그냥 푸는데 그걸 구조적으로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제가 말하는 구조는 논리적 구조인데, 이 논리적 구조는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지문에 있고 하나는 우리의 머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도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와 비슷한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문과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글 읽는 거 보면 글 읽는 거 따로, 문제 푸는 거 따로, 지문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거 답으로 고르고 남들 다 답 찾는 거 혼자 틀리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문의 논리적 구조가 보이는 독해의 6가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원이 끝나면 주제별 독해 전략이라는 단원에서는 철학, 경제, 법, 과학, 기술 지문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읽을 것이냐를 각 갈래별로, 파트별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독해의 기본기를 배운다면 여기서는 독해의 전략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기본기를 쌓아놓고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문 유형에 맞게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건지를 같이 공부할 겁니다. 기본만 되면 알아서 돼. 아니야, 전략이 있으면 분명해. 아니에요. 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읽고 그냥 풀면 돼. 아니야, 구조적으로 읽어야 돼. 아니에요, 둘 다 하셔야 돼. 그냥 읽고 그냥 푸는데 되게 논리적으로 해야 돼. 근데 이게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철저하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고력이 우리를 뒷받침해줘야 돼요. 자, 글이라는 건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어진 문장을 정확히 읽어야 돼. 오독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지문에 있는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형식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온전히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장과 문장들이 결합되면서 하나의 문단을 이룰 때 뭐가 나오느냐? 문장 안에 있는 정보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정보들 간의 관계가 파악이 돼요. 그러면 정보의 의미나 관계는 당연히 문제화 될 텐데 이미 알고 푸는 단계로 가겠죠. 그런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문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글이 됩니다. 그럼 얘는 저 문단과 문단이 어떻게 얽히느냐? 그게 논지전개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논지전개를 통해서 글의 핵심 주제가 뭔지 파악하게 됩니다. 당연히 문제화됩니다. 논지전개 방식 물어보죠. 글의 주제 대체로 보기 문제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게 문제화되고 우리가 파악한 게 문제에서 등장하게끔 정확하게 읽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거든. 왜? 문학에서 질질 시간 끄니까. 그러니까 문학 공부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독서는 거기서 조금은 확보된 시간을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과 독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문학은 좀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독서는 좀 정확하게 사고하면서 읽자. 그리고 가나형 지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글이 결합이 됩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연결도 다 유형이 있더라고요. 가와 나의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문제화가 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문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거 물어보겠다. 어떤 식으로? 야, 이거는 일치 문제로밖에 못 내겠다. 야, 이거는 보기 문제에서 나오겠다. 이거는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다. 이 공통점 물어보겠다. 이 차이점 어떤 식으로 물어보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글을 읽을 때 잠깐만 앞으로 가서 논리적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 그걸 파악하려면 내 안에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심어 놓을 거야. 어떤 게 논리적인 건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오류가 없는 되게 논리적인 사고인 것처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가만히 앉아서 킥킥대면서 듣는 수업과는 다를 거예요. 머리가 막 깨질 겁니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업 중에. 왜냐하면 생각 안 해도 그만인 건 넘어갈 거예요. 생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그 지문과 문제에서 찾아내서 생각하게끔 만들 거야. 내내 고뇌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거 지금 수업 중에 있는데
문학 수업할 땐 애들이 되게 편해.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요. 독서 수업할 땐 일단 진지해. 하다가 아니야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학생들도 되게 많아. 근데 이 악물고 따라오잖아요. 강의 끝나고 완전 달라져 있을걸? 사실 강의 많잖아요. 근데 강의를 완강하고 나서 내가 달라진 게 없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단 하나의 강좌로, 단 한 권의 교재로. 여기에 기출 분석까지 해주시면 더 여러분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따라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분석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강의만 듣고 독서 잘하게 해줘. 뭐 이런 바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바람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하나의 강의만 갖고 모든 걸 완성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이 같이 기출 분석을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출 분석 어떻게 해야 되죠? 기출 분석 어떻게 할지 강의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서 기출 분석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봐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게 쓸모없는 그냥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수능 시험날 우리가 덜 아프게, 덜 힘들게,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상의 고통이 될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독서 실력은 늘 수 있어요. 근데 뭔가가 그걸 막고 있는 거지. 그거를 해결하겠다. 그러려면 독하게 마음 먹고 따라와 주셔야 된다. 부탁드리면서 OT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